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세계로 눈을 돌려서 우리 시리아 얘기를 좀 하십시다. 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 7년 만에 네. 이제 정부군의 승리로 끝나기 직전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네. 이 시리아 정부군 승리에는 러시아의 개입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어 있는데 네. 반군을 지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네. 이 전후 복구를 놓고 계속해서 러시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시리아 내전은 처음 발발했던 7년 전 예상과는 달리 정부군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군이라고 하면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이잖아요.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래서 네. 처음에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을 땐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네. 했기 때문에 네. 무너지는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아사드 정권은 어찌됐건 건재하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건재하고 오히려 서방 국가들이 사실상 패배하는 이제 이런 네.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그 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러시아 전투기를 투입해서 반군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죠. 처음에 뭐 반군이 굉장히 기세를 올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반군의 최후 거점이 이들리브라는 곳입니다. 요즘 시리아 뉴스 나올 때 이들리브라는 지역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이들리브가 이제 반군의 최후 거점인데 그곳에 이제 러시아 전투기들이 이제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습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공습을 하는 이유는 이 반군의 그 거점인 이들리브의 저항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시리아 정부군이 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군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고 그 시리아 정부군이 들어가기 지금 전 단계 그 전 단계에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엄청나게 지금 뭐 공습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시리아 내전이 이제 끝나기 직전의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들리브에 대한 공격을 경고하고 있죠. 네. 무고한 수십만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서방 국가들도 다 거의 손을 떼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이 그동안 반군을 지원하면서 미국과 함께 보조 맞춰왔는데 영국, 프랑스 등도 다 손을 지금 떼는 분위기고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러시아 전투기들의 폭격이 끝나고 나면 공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시리아 정부군이 들어가면서 모든 상황이 지금 종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리아 내전이 7년 동안 계속됐단 말이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좀 접어드는 모습인데 긴 시간 동안 이 내전이 계속된 만큼 아주 복잡한 일들도 그 중에 많았었죠. 네, 많이 네. 있었죠. 이 가장 재미난 게 이 시리아 내전의 성격이 7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2010년에 그 아랍의 봄이 왔을 때 글쎄 말이죠. 그때 시리아에서도 그 바사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 이 사람 아버지 때부터 40여 년을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아들이 지금 계속 정권을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서도 우리도 이제 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민주화 운동으로 처음에 이 그렇죠, 시리아 내전이 그렇죠. 시작이 됐는데 네. 이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을 때 바로 뭐 어떻게 상황이 벌어져서 예를 들어 끌어내렸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상황이 길어지니까 점차 이 갈등이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면서 그 이슬람 종교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니파, 시아파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갈등이 됐고. 갈등 양상으로 변모가 되면서 종교 전쟁처럼 돼버렸고 아시다시피 시아파 맹주가 이란이고 수니파 맹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랍 국가들이 수니파, 시아파로 치열하게 갈라져 있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 국민들 대부분은 이제 수니파고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핵심부들은 시아파고 그러니까 소수파가 다수파를 지배하는 지금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 시리아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그런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 양상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는 당연히 또 반군 쪽을 지원하고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은 정부군을 지원하는 이런 양상이 되면서 이게 이제 복잡해졌죠. 이게 단순한 시리아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점점 아랍 세계의 어떤 종교 전쟁처럼 이렇게 좀 번져졌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면서 그 반군이 이제 정부군에게 대항하는 상황이 되면서 반군 입장에서는 무력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력을 뭐 사우디라든가 또는 그 서방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공받으면서 반군이 이제 여러 반군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냥 IS라고 하는 아이시스가 이제 바로가 됐죠. 네. 이라크에서 네. 생겨나서 시리아로 옮겨가서 그래서 그 이 아이시스 문제가 참 미국 입장에서도 참 이게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처음에는 사실 시리아 그 아사드 정권을 이제 퇴출시키기 위해서 반군 활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미국의 무기를 지원받아서 IS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IS가 세계적인 테러 조직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아사드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IS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IS가 워낙에 엄청난 테러를 저지르면서 세계적인 테러 조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도 이 처음에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 바사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뭐 이란이라든가 러시아 쪽 그리고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나눴는데 반군에 IS가 끼어버리면서 IS가 더 이제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죠. 그래서 글쎄요. 러시아는 IS 퇴치를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IS를 없애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미국 입장이 어정쩡해졌죠.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독재 정권에 대한 주장은 점점 더 좀 목소리가 약해지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IS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IS를 지원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고 오히려 러시아가 IS를 퇴치하는 이런 네. 식이 되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2016년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 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미국이 IS를 돕는 것 같이 시리아에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느냐. IS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미국은 IS는 놔두고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 미국의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반군을 지원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IS 때문에 이제 미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했지만 어찌 됐건 그 명분을 좀 빼앗겨 버렸죠. 네. IS를 퇴치한다는 명분을 러시아에게 그 빼앗겨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었다가 종교적 갈등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IS 테러 조직이 나타나면서 테러 조직을 둘러싼 어떤 그 국제사회의 힘겨루기 양상 이렇게까지 변모하면서 이게 7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가게 됐고 결국은 그 서방 국가들의 처음에 그 민주화 명분이 완전히 퇴색이 돼버리면서 이제는 결국 그 러시아가 네. IS 퇴치 명분을 가지고 결국 시리아를 장악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각국들은 지금 각자 입장에서 정부군도 지원하고 반군도 지원하고 이런 상황이 네. 됐는데 그 때문에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인들하고 어린이들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네. 보면은 뭐 네. 7년째 이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고 네. 10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생겼다. 맞아요. 그래서 뭐 난민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넘어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으로 가고 뭐 이곳 미국으로도 오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난민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는데 난민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지게 된 또 어떤 그 중요한 또 원인을 제공한 것 중에 하나는 서방 국가들이에요. 서방 국가들이 여기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면서 네. 시리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네. 시리아에 살 수 없게 된 시리아 국민들이 탈출하는 상황이 탈출하는 돼버렸고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과 유럽만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러시아도 문제가 되고 정부군도 시리아 정부군도 문제가 되지만 어찌됐건 국제사회가 여기에 과연 제대로 대처했는가 이 문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는 그 IS가 바로하면서 그 이 IS 퇴치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미국이 그런 IS 이슈를 이제 러시아에게 뺏기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슈를 들이민 것이 이제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 사용한다는 거. 화학무기라는 것은 그 대량살상 무기로서 그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 이 국제사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것도 자국민들에게 사용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2013년 4월에 시리아에서 이제 화학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그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때 이제 존 맥케인 당시 그 상원의원이 그 무력 사용 방침을 담은 결의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화학무기까지 사용해서 시리아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시리아를 독재자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무력 사용 방침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오바마 대통령의 뜻이 맞았죠. 오바마 대통령도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이때 그 백악관에서 단독 회동을 하면서
존 맥케인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네. 예, 지상군 파견까지도 생각했는데 그때 연방의회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이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뼈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 이라크를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침공했을 맞습니다. 때 명분이 대량 살상 무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없었잖아요. 네.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화학 무기가 사용됐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지금 주장이고 네. 100% 확실한지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의회 그 워싱턴 연방의회에서도 우리가 또다시 이라크전과 같은 실수를 또 할 수는 없다. 확실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아버렸습니다. 못하게끔. 그런데 이 실제로 시리아 내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정황은 드러나는데 정부군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시리아 반군도 화학무기를 사용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그 후에 나왔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중재에 나서서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는 바사르 알 아사드 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정부군이 어떤 화학무기나 대량살상무기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그것을 그 중재를 했고 그걸 이제 받아들였죠. 시리아 정부군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중재를 해가지고 더 이상은 그런 무기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미국이 굳이 그런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할 그럴 또 명분까지 좀 사라졌고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데 이것은 뭐 국제사회의 어떤 그 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에 시리아에서는 매일같이 엄청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는데 이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명분상으로는 뭐 시리아의 어떤 독재자를 물리치고 시리아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상으로 보면 어떤 이 각자 자기들의 어떤 위치에서의 어떤 기득권 다툼이 아닌가. 더군다나 시리아가 맞아요. 유전이 있잖아요. 네.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이 있는 시리아를 놓치기 싫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다툼 속에서 시리아 국민들이 철저하게 외면됐고 그 결과가 대량 난민 사태로 난민 사태죠.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는 뭐 정부군이 이겼다 반군이 이겼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과연 제대로 대처했는가 국제사회가 인도적인 네.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이 7년이라는 네, 긴 시간 그렇습니다. 동안 이끌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특히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중반이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개입을 그렇죠. 하기 그렇죠.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앞에 뭐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러시아가 승리를 하고 네.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이 패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예. 뚜렷한 실체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이라는 정부군이라는 뚜렷한 실체가 있는 쪽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쉽게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반군을 지원했는데 반군은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군을 싫어하는 쪽은 다 반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군은 실체가 불분명했습니다. 중심 세력도 없고 없었고 네. 심지어 그 중심 중에 하나가 IS이기 때문에 IS를 사실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심했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는 뚜렷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임할 수가 있었는데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자기들이 앞에 나서서 어떻게 전투나 전쟁을 할 수는 없었고 어떤 그 시리아에서 대안이 되는 세력을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될 만한 세력들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지 않았는가. 네. 이 서방 국가들의 실책이라고 한다면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했다면 그럼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시리아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세력을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 세력을 아마 발견도 못했던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리아의 지도를 보면 말이에요. 네. 위로는 터키가 있죠. 네. 동쪽에는 이라크가 이라크, 있죠. 예. 또 남쪽으로는 요르단과 또 이스라엘 조금 네, 같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겹쳐 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레바논과 지중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지인데 요지죠. 그리고 더더구나 기름도 기름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안정만 되면은 네.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보겠는데 그렇죠. 어떻게 뭐 안정은 이제 좀 찾을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네, 정부군의 승리, 러시아의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닌 거죠. 일단 지금의 이 내전을 종식시킬 수는 있지만 내전이 종식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안정을 찾고 혼란이 극복되느냐 그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란 얘기죠. 어허. 이라크에서도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혼란이 계속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이 어찌됐건 독재 정권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정권이 계속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 특히 시리아가 엄청나게 황폐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견디지 못하고 탈출할 정도로 황폐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면 전후복구는 기본이거든요. 전후복구가 돼야 되는데 물론 러시아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러시아의 힘 뭐 지금 그러니까요. 러시아 힘만으로 안 되고 안 결국은 되죠. 서방 국가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이 있는 한 우리가 도와주기 그렇다. 네. 독재 정권인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지금 상황은 이쯤에서 전쟁을 종료시킨다 하더라도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이 저런 식으로 건재하는 한은 서방 국가들이 도와줄 명분이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 보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시리아에서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따라줘야 우리도 너희들에게 뭐 뭔가를 또 지원할 수 문제겠다.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시리아에서 이제 그런 것 등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민주주의에 따른 헌법이 제정돼야 될 것이고 지금은 뭐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이 제정돼야 될 것이고 뭐 UN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감독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거를 실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좀 실시되면서 뭐 권력이 분배가 되고 이런 것 등이 현실화돼야 도움이 이제 전후복구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될 것인가? 것이냐. 예,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국민들 다수는 순입하고 아사드 정권을 시합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문제.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 혼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끝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시리아는 정말 뭐랄까 앞으로 좀 뭔가 해 나갈 네. 수 있는 그 근거는 마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뭐 전쟁은 우선 뭐 끝이 나야 끝이 되니까. 나야 네. 되니까. 네, 뭐 저쪽이 이기건 여기가 네. 이기건 전쟁은 우선 없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이 시리아, 이 중동은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참 힘들고 우리가 팔로우하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오늘 공부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